어서 와. 가영이 안녕. 오늘 구룡중 앞을 지나갔다는 유성이 안녕. 서진이 안녕. 음, 구룡중학교 위치가 엄청 좋은 데 있더라. 와, 거기 벚꽃 너무 예쁘던데? 좋았어요. 3년 동안 행복했겠어요. 야,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아직 안 왔네? 점점 힘들어. 그지? 바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자, 힘냅시다. 가보도록 합시다. 달려, 달려. 자, 오늘 하는 내용들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고, 262쪽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생물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파트인데, 다양하다. 얼마나 종류가 다양하냐. 다양성 그 세 가지의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유전적으로 얼마나 다양하냐. 요거는 같은 종에서 일어나는 거야. 같은 종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 변이라고 했었죠. 변이. 그러니까 같은 쪽에서 일어나는 변이처럼 이렇게 유전적 다양성. 건우 어서 와. 음, 힘들죠? 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여기 종 다양성이라는 건 이제 여러 가지의 종이 있는 거죠. 얘는 종이 같은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그 세 가지가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면 되고, 이 유전적 다양성, 즉 뭐가 다양할수록 이렇게 말해 변이가 되는 거지. 변이. 그럴수록 다양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생물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죠? 그다음에 분포 비율이 균등하다고 그래, 균등할수록. 하나에 치우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왼쪽과 오른쪽의 식물의 종류를 보게 되면 똑같이 4개, 4개야. 4개, 4개. 4개, 4개인데 이게 가 같은 경우는 더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가가 더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야. 더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여러 생태계들이 이제 이런 우림, 삼림, 갯벌, 습지 이런 게 다양할수록 좋다. 람사리와 외악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생물 다양성의 주용성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자, 생물 자원 넘어가고요.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도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서식지 파괴. 살고 있는 곳이 파괴되는 거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다음에 서식지가 단편화되는 게 단편화. 자, 이건 뭐냐면 옆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서식지가 도로가 이렇게 뚫려가지고 이렇게 단편화 잘렸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잖아,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길을 만드는 것보다는 터널을 만드는 게 좋다. 그래서 그 위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 그걸 뭐라 그래? 생태 통로라고 하는 거지. 생태 통로를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를 막아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자. 음. 자, 그다음에 뭐 포획과 남획, 외래종 도입 등등등등. 자, 보전 방안 열심히 노력하자. 특히 생태 통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1043번을 물어봅시다. 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어, 생물 다양성은 유전적, 종, 생태계 모두 포함한다. 그렇다. 자, 종 다양성이 높으면 평형이 깨지기 쉽다. 자, 안 깨진다. 다양성이 어쨌든 모든 다양성이 높을수록 평형은 유지되기가 좋은 거지.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이 잘못된 거예요. 넘어갑니다. 1045번을 볼게요. 자, 1045번을 보게 되면 좀 아까 나왔던 그 종의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지, 얘들은. 그치? 자, A, B, C, D 네 가지의 종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가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지금? 네 종류가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나에 몇 종류 있어요? 나도 보게 되면 네 종이 있네, 그쵸? 하나, 둘, 셋, 어딨어 또? 여기 네 종류 있네, 나도. 그래서 가와 나가 종류가 똑같은데 지금 나가 더 뭐 어떻게 됐어? 고르게 분포되어 있네. 다 합치면 몇 개예요, 지금? 다 20개네. 20개, 20개. 개체수는 똑같지, 그치? 개체수는 전부 똑같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나가 더 종 다양성이 더 다양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균등하기 때문에. 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몇 번이에요? 여러분이 풀어서 올려봐요. 자, 답 달려줬잖아, 그지? 1045번에. 몇 번일까요? 음. 건우야? 몇 번이에요? 우리 건우가 풀어봐봐. 어, 몇 번입니까? 식물 개체수는 전부 20개로 같다. 그죠? 네. 가와나 지역에 서식하는 식물 종은 전부 네 종류, 네 종류, 전부 같다. 나는 가보다 종 다양성이 높다. 나가 더 균등하게 퍼져 있다 그래서 더 높다고 본다 그랬죠? A의 분포 비율. 자, A의 분포 비율은 지금 누가 더 커요? 가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A가 지금 가가 훨씬 많잖아. 그치? 따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지. 건우 이해됩니까? 되죠? 네, 좋아요.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1051번을 볼게요. 따라랑. 자, 1051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양성의 세 가지 종류 있다고 그랬어. 뭐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종류.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에 종의 다양성, 그 다음 뭐예요? 살고 있는 생태계 다양성. 이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럼 이 종 다양성은 하나 나왔어. 그럼 A하고 B는 이제 뭐가 남았어요? 하나는 유전적 다양성과 하나는 생태계 다양성이 나왔네. 그럼 얘들이 누가 유전적이고 누가 생태계인지 A하고 B 중에 찾으라는 거거든. 근데 힌트가 뭐예요? 나는 B와 관련이 더 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다? B다라는 거죠. 음. 자, 나는 지금 보면은 이 같은 쥐네, 그치? 그럼 뭐야, 얘들은? 같은 종이네? 같은 종인데 지금 무늬가 달라. 그럼 뭐가 생긴 거야, 이게? 변이가 생긴 거죠. 자, 이거는 무슨 다양성? 그렇지. 유전적 다양성이죠. 맞아요? 그럼 B가 뭐다? B가 바로 유전적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A는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생태계의 다양성을 말하는 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문제야. 이렇게 나오면. 음. 자, 난이도 상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치? 이런 문제 나오면 풀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놓고 해야 A는 생태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A는 생태계, 생물 종의 다양성, 이 종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지. 그죠? 생물 종에서 변이가 많을수록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진다. 방금 얘기했던 거 맞는 것이고, B가 높은 생물종,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면 어, 전염병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개체마다 털무늬가 다른 것은 유전자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유전적 다양성을 말하고 있죠? 맞다. 변이를 말하고 있던 거지. 답은 5번. 돼요? 잘 되죠? 좋습니다. 서진이 잘 되죠? 좋아요. 됐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1056번. 자, 그림은 서식지가 철도와 도로에 의해서 분리되었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 중에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자,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해요? 서식지가 끊어진 거 뭐라고 해요? 단편화. 서식지의 단편화라고 하는 거죠. 서식지가 단편화되었다. 잘렸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 단편화를 막기 위해서는 뭘 설치한다고요? 터널 위에다가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 자, 이 두 가지 기억을 하자.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좀 난이도 있는 걸 해볼게요. 자, 1060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그림은 바위에 덮인 이끼층, 가에서 다. 지금 이끼가 덮여 있는데
가는 지금 이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나고, 다는 지금 이끼가 제거가 됐네요. 이끼가 있는 면적이 지금 가가 제일 넓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랬더니 이제 사라진 동물의 종 변화. 사라진 비율이 가는 없는데 나는 14%, 다는 41%. 사라진 비율이 많아졌다. 그게 뭐야? 단편화가 많이 될수록 많이 사라졌다. 그 얘기잖아. 그죠? 음, 봅시다. 6개월 후에 사라진 동물들이니까. 기억. 6개월 후에 생물의 다양성은 나가 더 높다. 다가 더 많이 사라졌으니까 다양성은 나가 더 큰 게 맞는 거죠. 다가 더 많이 사라졌잖아. 그지? 음. 그러니까 니은.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이런 단편화로 인한 다양성의 감소를 줄일 수 있다. 또 나왔네. 그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자, 디귿. 산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들 때 터널 방식보다는 절개 방식. 절개 방식으로 하면은 안 돼. 절개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란 말이야. 얘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을 없애버리는 거거든. 안 되는 거지. 도움이 안 된다.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어요. 괜찮죠? 넘어갑니다. 1065번을 보도록 할게요. 됐나요? 자, 그림은 바다가 형성되어 분리된 후 마치 이게 그 갈라파고스 군도의 그 새의 부리 모양이 달라진 거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건데 어떤 나비 집단의 진화 과정. 자, 우리 조심할 게 뭐였어요? 외부의 환경이 변해서 이 환경 변화에 따라서 애들이 특성이 바뀌어서 변이가 달라진다고 했나요? 이게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 어, 그냥 변이가 먼저 있었고 여러 종류가 생겼고 그 중에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애들만 살아남더라 이거잖아. 그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렇게 A만 살고 있었는데 어, 바다에 의해서 분리가 돼서 애들이 사는 곳이 달라졌어. 달라졌는데 왼쪽 섬에는 B라는 어, 나비가 나타났고 오른쪽 섬에는 C라는 나비가 나타났죠. 자, 이게 뭐가 나타난 거죠? 변이가 생긴 거지, 변이. 음. 유전적으로 이런 변이가 나타난 것이고 나에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랬더니 지금 나에서는 A가 적응 못했고 오른쪽에서도 A가 적응 못했으니까 B하고 C만 이렇게 돼서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B하고 C가 다른 완전히 다른 나비의 변이가 살아남았다라는 거죠. 응. 맞죠? 응.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되나요? 자,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여기서 자연 선택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 우리가 공부했던 대로 기억나죠? 자, 그러면 B와 C는 돌연변이 나타났다. 돌연변이가 바로 변이를 말하는 거니까 갑자기 나타난 거니까 맞고요. 가가 자연 선택이 아니라 가하고 나가 바뀌었죠. 가로 인해 나비의 날개 형질이 다양해졌다. 가로 인해 그렇죠. 가로 인해서 형질이 다양해진 거지. 변이로 인해서 특성이 많아졌다. 형질이라는 게 뭐야? 형질. 이게 특성이죠. 형질 특성. 다양해졌다. 돼요? 어. 잘 듣고 있어요? 얘들아, 다음 주는 쉬는데, 다다음 주에는 아무도 안 오는 거 아니야? 와, 우리 아예 그 단톡방 읽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음, 뭐, 여러분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넘어갑니다. 다음 단어 넘어갑니다. 빨리빨리 가자고요, 이제. 자,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의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파트가 되겠고, 생태계에서 하나의 생명체를 개체라고 이야기하고, 이 여러 개체들이 사는 무리를 뭐라고 하냐면, 개체들이 모였다, 개체군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네들이 이제
집단을 이루면은 군집을 이뤘다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생태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음. 그랬을 때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비생물적인 것과 생물적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고 요 생물적인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되는 거고 누굴 생산자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식물들 말하는 거야, 식물. 뭘 할 수 있는 애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을 우리 생산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합성이 하는 의미를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거야. 이 양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기물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물을 만들었다. 뭐에서 유기물로 만든 거냐면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기물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 H2O, CO2 이런 애들을 무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기물이라고 하는 건 탄소화물, 포도당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산자는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데 이걸 다른 말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소비자라고 하는 건 이 생산자를 먹는 걸 먹는 애들이죠. 그래서 먹어서 양분을 흡수하는 거예요. 쟤들이 만든 양분을 먹는 거고. 분해자라고 하는 건 얘들은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해서 양분을 얻는 거예요. 자, 분해자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바로 세균, 역하자 세균. 그다음에 곰팡이, 그다음에 버섯도 여기에 속한다. 버섯은 생산자에 속하는 게 아닙니다. 분해자에 속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고. 자, 생산자에 속하는 거 식물이죠. 식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 중에서도 식물 플랑크톤이 있어. 걔들도 생산자야. 소비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물. 플랑크톤 중에서 동물 플랑크톤은 소비자에 들어가는 거야. 그걸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기억을 하자 이렇게. 기억을 해. 잘 이거는 외워주자. 시험 기간에 외워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비생물적 요인에서는 빛이 있고 온도가 있고 물이 있고 토양이 있어요. 이것에 의해서 서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인 요인에다가 영향을 주거든. 음.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작용이다라고 이야기해.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인 요인에다가 주는 영향을 작용이라고 이야기하고 생물적인 요인이 비생물적인 요인에다가도 영향을 주는데 이걸 반작용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서로 상호 영향을 준다 이 뜻이에요. 자, 이걸 크게 이 의미를 잘 기억을 하자. 음.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작용과 반작용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비생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면 작용,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주면 반작용. 그래서 생물적인 요인에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 있고 비생물적 요인에는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얘들이 서로 작용과 반작용을 통해서 서로 상호 영향을 주고 있다. 라는 거고 자, 빛과 생물 특히 이 빛이 굉장히 중요해. 시험에서는 이 빛이 굉장히 잘 나오는데 빛은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이 있는 첫 번째 세기가 있고 두 번째 화장이 있고 세 번째 일조 시간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빛이에요. 그래서 이 센 빛을 좋아하는 애들이 양지식물, 싫어하는 게 음지식물. 자,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있는 이파리는 두껍고 낮은 곳에 있는 잎은 얇다. 왜냐? 바로 광합성이 잘 일어나는 조직. 무슨 조직?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거 기억하면 되겠고. 두 번째, 파장. 파장이 시험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거란 말이야. 어, 자, 파장이 짧은 빛이 있고, 파장이 긴 빛이 있다고 그랬죠? 자, 누가 더 에너지가 크다? 파장이 짧은 빛이, 에너지와 빛의 파장은 서로 반비례야. 파장이 짧은 빛이 에너지가 더 큰 빛이죠? 얘가 더 깊은 곳으로 가요. 그래서 바다가 있으면 파장이 짧은 파란색 빛이 어디로 간다? 가장 깊이 간다. 파장이 긴 빛이 가장 짧게 들어간다. 자, 파장이 긴 빛이 색깔이 뭐예요? 바로 빨간색 빛이란 말이야. 파장이 짧은 빛이 무슨 빛이에요? 바로 파란색 빛이란 말이야.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계열이야. 그런데
이 파장을 이용하는 건 서로 반대의 애들이야. 그렇죠? 반대의 애들. 그래서 빨간색 파장을 이용하는 건 빨간색 파장을 흡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바로 녹조류. 파란색 파장을 이용하는 건 반대의 색깔, 파란색을 흡수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홍조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체의 색깔을 봤을 때 녹색인 애들은 왜 녹색이에요? 얘들은 녹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녹조류잖아. 색깔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였죠, 우리가. 물질의 색깔이. 그 얘기 뭐냐면 반대로 녹색을 제외한 나머지 색은 흡수한다는 거야. 즉 빨간색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빨간색 파장이 빨간색 파장을 먹고 사는 애들은 누구다? 녹조류다. 그래서 얕은 곳에서는 어떤 생물이 녹조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녹조류, 갈조류, 갈색, 그다음에 홍색, 녹갈홍 순서로 깊이 들어가면 홍조류가 있다는 거야. 자, 깊이 들어가면 홍조류가 있다. 빨간색이 생물들이 산다라는 거 기억하면 돼. 왜? 파란색 파장이 파란색 파장을 이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1조 시간. 빛이 낮이 길 때, 낮이 짧을 때, 그다음에 번식도 우리가 봄에 하냐, 가을에 하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온도도 생물에게 영향을 준다. 그래서 특히 동물 중에서 여우,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차이. 자, 북극여우는 몸집이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단이 귀가 조그매. 사막여우는 몸집이 작아요. 그러면서 귀가 커요. 자, 북극은 춥다. 여기는 온도가 낮다. 따라서 얘는 열 손실이 어때야 된다? 적어야 한다. 그래서 표면적을 줄여야 되는 것이고, 사막은 빨리 밖으로 열을 방출해야 된다. 그래서 표면적을 넓힌 결과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이 이렇게 적응을 한 것은 온도에 적용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식물도 온도에 영향을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꽃에 털이 나 있거나 낙엽수처럼 잎을 떨어뜨리거나, 잎을 왜 떨어뜨리냐면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 음. 또는 이렇게 사계절 내내 잎이 떨어지지 않는 애들은 바깥쪽 잎을 막고 있는 그 덮고 있는 큐티클 층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에 적응하는 거다. 자, 그다음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비닐로 덮여 있는 파충류들, 식물, 선인장, 그다음에 수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자, 토양, 음, 지렁이 이야기 나와 있어요. 자, 공기, 고산지대 적혈구 얘기 나와 있어요. 넘어갑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1073번을 볼게요. 자, 그림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A, B, 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어, 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공통점, 니은 같은 게 공통점이 되겠죠. A와 B의 공통점이 되겠지. 자, 각각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 하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특징 기억과 니은이 얘들 중에 하나다, 각각 하나다라는 건데 누가 기억이고 누가 니은인지를 찾아라 이거지. 광합성을 할 수 없다. 자, 광합성 할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생산자죠. 할 수 없는 건 누구예요? 두 가지네, 그렇지? 소비자와 분해자가 되겠네. 그럼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없다. 얘는 소비자와 분해자니까 바로 둘 사이에 들어간 니은이 되겠네. 아, 얘가 니은이구나.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게 뭐의 기준이다? 기억이 되겠네. 그럼 기억은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분해한다고 했으니까 분해자니까 A가 누구다? 그렇지. 분해자가 되겠구나. 요 기준이니까. 그죠? 자, A가 분해자면은 소비자와 분해자의 공통점을 가졌기 때문에 B는 뭐가 되는 거예요? B가 소비자가 되겠구나. 그럼 C는 누가 되는 거야? 남은 생산자가 되겠네. 여기 찾아놓고 하란 얘기죠. 맞아요? 할 수 있죠. 이렇게 찾아놓고 하면 되겠죠. 기억. A는 분해자다. 분해자 맞네요. 니은. B는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다. 자, 아까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무기물에서 유기물을 합성할 수 있는 거. 자, 이게 무슨 작용이라고 그랬어? 자, 얘기해 보세요. 채팅창에다 써보세요. 자, 이게 무슨 작용이야? 무기물을 유기물로 전환하는 작용을 뭐라고 그랬어요? 채팅창에 써봐요. 아까 선생님 한 얘기 들었으면. 자, 화면만 켜놓은 게 아니라면. 여러분, 다 채팅 안 되는 건가요? 설마, 설마 여러분 이거 화면 켜놓고 딴 데 어디 가 있는 거 아니죠? 뭐라도 좀 써봐. 얘들아, 뭐라도 좀 써봐요. 뭐야, 이거 너희들 음소거 해놓고 지금, 저기 어디야? 스카이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어, 인터넷이 속도가 좀 느려서 지금 그런 거야? 어, 음, 네, 고맙습니다. 음, 유성이, 서진이 고마워. 나머지 잘 안 들려요? 다른 애들 여기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이. 너희들 생각 어떠니? 유성아, 서진. 좀 심각한 상황이야.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광합성. 서진아, 좀 이상하지? 여기 답이 없잖아, 애들이 지금. 6명 들어와 놓고. 서진이 어떻게 생각해요? 이상하지? 애들 지금 비디오를 안 켜니까 음소거 해놓고,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음, 네. 지금 여기 6명, 5명, 하나, 둘, 셋, 넷, 5명. 네. 다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채팅이 안 되는 친구도 있어요. 네. 자, 좋습니다. 음,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니까, B는 지금 소비자니까 광합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네. 자, A와 C는 모두 생물적인 요인에 해당한다. 생물적인 요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는 전부 생물적인 요인이라고 했었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풀 수 있을까요? 다음 4번 되겠습니다. Yes, sir. 오케이. 오키도키. 자, 좋아요. 자, 76번 보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생태계를 어떻게 나눈다고요?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인 요인으로 나눈다라고 했고, 이렇게 비생물적인 요인이 생물적인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요거의 반대작용을 뭐라고 했어요? 반작용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기억은 반작용이다. 아니, 기억이 작용이 되겠고요. 자, 빛, 물, 공기, 토양. 얘들은 비생물적인 요인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비생물적인 요인에 들어가는 것이고 맞았고. 자,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 만드는 거는 누구야? 생산자. 맞죠? 자, 지렁이에 의해서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는 거. 자, 지렁이는 생물이에요, 비생물이에요? 얘는 생물이잖아. 그렇지? 토양의 통기성이 높아지는 토양은 뭐야? 비생물이잖아. 자, 그럼 이건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생물이 비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야, 니은이? 니은이 되겠네. 맞네요. 답은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문제 푸니까 재밌죠?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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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누구 목소리였어, 방금? 음. 저요, 누구? 이름? 서진. 아, 효진이? 그래. 그래요. 땡땡땡큐. 네, 좋습니다.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뭐 마이크 쓰면서 해야 되겠다. 좋습니다. 재밌잖아. 자, 1081번을 볼게요. 자, 이런 그림이 딱 나왔다. 자, 우리는 비생물적인 요인들 중에서 뭐뭐 있었어, 아까? 빛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온도가 있었고, 그다음 뭐가 있었어? 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토양이 있었고, 등등등등 있었잖아. 특히 시험 잘 나오는 게 빛이라고 그랬고, 요 빛은 또 세 가지가 있었죠? 기억해 봅시다. 빛의 세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빛의 파장이 있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빛의 일조 시간, 요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빛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빛의 세기에 의해서 나눠지는 것이 바로 잎의 두께라고 그랬어요. 잎이 두껍냐, 아니면 잎이 얇냐. 어, 나무 꼭대기에 있는 애들은 이파리는 나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나무 꼭대기는 햇빛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의 잎사귀는 두꺼워. 울타리 조직이 많이 발달했어. 그런데 나무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햇빛을 더 적게 받기 때문에 잎이 넓고 빛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넓다. 얇고 넓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요 그림은 바로 빛의 세기를 통해서 달라진 잎의 구조. 여기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요게 바로 뭐냐면 울타리 조직이에요. 울타리 조직에 바로 엽록체가 많이 들어있거든. 광합성을 잘하는 거야. 따라서 왼쪽에 있는 빛이 바로 강한 빛을 받는 장소에 있는 잎사귀. 오른쪽은 약한 빛을 받는 장소에 있는 잎사귀라고 보면 되겠죠. 빛의 세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음, 이런 걸 우리가 햇빛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양지에 있는 이파리다. 그래서 양엽이라고 하고 약한 빛은 음지에 있는 이파리다. 그래서 음엽이라고도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면 자, 가는 양엽이라고 할 수 있고 나는 음엽이라고 할 수 있다. 강한 빛을 받는 것은 가다. 그렇죠? 나보다 가에서 광합성이 더 활발하다. 울타리 조직이 더 두꺼워졌으니까 활발하죠. 가는 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서 두껍다. 같은 얘기가 되겠네. 5번이 틀렸네. 빛의 파장이 아니라 빛의 세기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거지. 어, 이렇게 우리가 딱 이해를 해놓으면은 굉장히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는 되겠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빛의 파장으로 갈까요? 따라랑 나왔네. 자, 이 문제 나왔다, 그지? 1083번. 녹, 갈, 홍. 자,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뭐만 기억하냐? 맨 마지막, 제일 깊은 곳에 홍조류가 있다. 왜 홍조류가 있다? 짧은 파장인 파란색 빛이 가장 깊은 곳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가장 아래쪽에는 홍조류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청색광이 파장이 제일 짧고 얘가 가장 깊은 곳까지 간다는 거죠. 자, 기억. 파장이 짧을수록 더 깊은 곳까지 간다. 그렇다. 홍조류는 적색광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청색광을 이용하는 거죠. 해조류의 분포는 파장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다. 답은 기억과 티귿. 너무 재밌다. 재밌죠? 너무너무 재밌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물어볼 텐데, 다음 장에 보면, 1087번. 자, 이 문제를 한번 볼 텐데, 가는 하루 중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에 따른 식물 A의 개화 여부. 음, 요 가는 뭐냐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어, 꽃이 피는 장편인지 보여준 거예요. 식물 A는 딱 보니까, 밤이 더 길었을 때는 꽃이 안 폈어요. 근데 낮이 더 길었을 때는 꽃이 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식물 A는 어, 낮이 길었을 때 꽃이 피는 식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길 장자에다가 해 일자, 해가 길 때 자라는 식물이다 그래서 장일 식물이라고 해요. 장일 식물. 근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은 여기 저 밑에 있는 거 보자.
낮이 분명히 짧았잖아요. 그러면 이 같은 식물은 낮이 짧으면 개화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여기 위에처럼. 그런데 지금 개화를 해버렸어. 여기 중간에 빛을 한번 넣었더니 개화가 된 거야. 꽃이 핀 거야. 자, 이것은 이 장일식물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빛이 낮이 짧은다고 해서 무조건 안 피는 게 아니라 밤이 지속되지 않으면 밤이 지속되면 안 피고 밤이 지속되지 않으면 밤이 지속되는 시간이 길지 않으면 꽃이 필 수 있다라는 거니까 얘는 밤의 길이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건 뭐냐? 개화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건 밤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주는 거다. 이런 거를 세 번째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요? 자, 그다음 식물 B는 장일 식물일까요? 단일 식물일까요? 자, 개화가 100%면 여기가 꽃이 핀 거란 말이야. 그치? 낮의 길이를 보게 되면 낮의 길이가 여기 왼쪽으로 해서 짧은 거잖아. 얘는 낮의 길이가 짧을수록 꽃이 잘 피니까 얘는 무슨 식물? 단일 식물이 되는 것이고 C는요. 낮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꽃이 폈으니까 얘 역시 얘는 장일 식물이 된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시죠? 네,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면 A는 장일 식물이니까 틀렸고 B가 밤이 길어질 때 그렇지. C는 밤이 짧아졌을 때, 즉 낮이 길 때 개화한다. 맞고 디귿. 식물 A는 봄에, 식물 B는 가을에 꽃이 필 것이다. A는 장일이고 B는 단일이니까 그렇겠죠? 리얼. 가로 보아서 여기 가로 보아서 세 번째 실험을 보아서 개화 영향을 미칠 요인은 지속적인 암기, 밤의 길이다. 이 뜻이거든. 밤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좀 어려운 문제였고. 자, 1089번 옆에 있는 문제. 자,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얘들은 비생물적인 요인 중에서 뭐의 영향이죠? 온도란 말이에요, 온도. 음. 그래서 북극여우는 표면적이 작고 사막여우는 표면적을 크게 키웠다. 음. 정확한 건 부피당 표면적을 키운 거예요. 음. 그래서 열을 많이 밖으로 내보내게끔 하려고 한 것이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음. 아, 건우는 우리 채팅이 안 보여서 그렇구나. 알겠어요.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온도에 의한 영향이 아닌 거 답은 4번인데 아까 햇빛을 받는 잎과 아닌 빛 이게 울타리죠. 이거는 뭐였어? 빛이었죠. 빛. 빛 중에서도 뭐야? 빛의 세기가 되겠죠. 네, 여러분들 아까 미안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장난이었어. 네, 미안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내 스트레스 준 것 같아요. Sorry. 와, 이것도 끝까지 열심히 들어왔으니까.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생태계의 평형 278쪽. 생태계에서 우리가 먹이 사슬 관계가 있는데 먹이 사슬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고 더 복잡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먹이 그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밑에 있는 그림처럼. 자, 생태계에서는 이제 에너지가 흐르게 되는데 이 태양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은 생산자가 이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유기물을 합성한다 그랬잖아요. 포도당을 합성하잖아. 근데 유기물에다가 이 에너지를 담아 놓는 건데 이 에너지를 100%다 담아 놓는 게 아니라 90만 담을 수가 있는 거야. 왜? 얘도 살아야 되니까 열로 10을 발산시켜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따라서 태양 에너지 100 중에서 생산자에게 가는 에너지는 90이 되는 것이고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으면 마찬가지로 얘도 열로 손실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차 소비자가
가져가는 이 열도 에너지도 90에서 또 감소하는 거죠. 70이 감소하는 거라면 훨씬 적게. 그러니까 에너지는 위로 갈수록 점점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거 밑줄 한번 쳐볼까?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에너지 양은 감소하는데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의 효율은 증가해요. 자, 효율이라고 하는 건 이따 문제에서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쉬워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끝. 오케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1097번. 먹이 관계다. 먹이 그물이 나와 있어요. 자, 풀. 생산자냐? 풀에서 시작하네, 그치? 얘가 바로 유기물인 포도당을 합성하니까 풀이 뭐야? 생산자. 맞죠? 자, 이 생산자를 먹는 첫 번째 먹는 애들, 토끼, 들쥐, 메뚜기, 요런 애들이 바로 몇 차 소비자가 되냐면 소비자 중에서도 1차 소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1차 소비자를 먹는 애들을 우리는 매, 두더지, 참새 이런 애들은 몇 차 소비자? 2차 소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음. 따라서 니은은 틀렸죠. 그 다음에 올빼미 요런 애들은 2차 소비자를 먹잖아. 3차 소비자 또는 최종 소비자. 매도 최종 소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2차이면서 최종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도. 제일 꼭대기 상위층이 있기 때문에. 자, 들쥐가 사라지면 매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들쥐만 있었다면 매가 사라질 수 있겠지만 토끼가 아직 있기 때문에 매가 사라지지는 않죠. 올빼미가 감소하면 참새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올빼미가 없으면 참새를 먹는 올빼미가 사라진 거니까 순간적으로 참새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죠? 답은 기억과 리을. 가장 기본적인 문제 되겠고요. 자, 1104번 문제 볼게. 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에서 뭘 본 것이다? 에너지의 양을 본 것이다. 어, 에너지는 아까 어떻게 했나 그래서 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고. 왜요? 얘들이 각각 열 에너지로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음, 얘를 먹어도 그 에너지가 그대로 100% 오진 않는다. 그 얘기죠. 그죠? 음. 그럼 A는 생산자. A가 바로 100% 생산자고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감소하는 거고요. 음.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은 1차 소비자의 20%냐? A가 생산자고 그 위가 1차 소비자고 그 위가 2차 소비자인데 2차 소비자는 1차 소비자 20%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퍼센트는 이게 에너지 효율이거든. 이거는 뭐냐면 그 전 단계가 얼마였냐? 100이었다. 나는 현재 얼마냐? 20이다. 곱하기 100 해주면 얘의 에너지 효율이 나오게 되는 거야. 20%다. 맞는 거예요. 답은 기억니은. 자, 그렇다면 이거 문제 가지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오면 1106번이 나오는데 똑같은 문제예요. 에너지 효율은 이런 식으로 구해라. 방금 했던 것처럼 이게 구한 거야. 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D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생산자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C는요? 1차 소비자라고 할 수 있고 B는 2차 소비자라고 할 수 있고 A는 3차 소비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각각의 효율을 구해볼까? C의 효율은 얼마입니까? 1500분의 100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15분의 100이네, 그죠? 15분의 100%. B는요, 여기서 효율은 얼마입니까? 100분의 10 곱하기 100이니까 얘는 10%.
A의 효율은 얼마죠? 10분의 2 곱하기 100이니까 20%. 자, 어때요? 효율은, 효율은 윗단계로 갈수록 커진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야. 에너지 값 자체는 감소하고 있지만 효율은 증가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지.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다 풀어보면은 C는 대부분 육식동물이다. 대부분 초식동물이죠. 생산자를 먹는 애들이니까. 2번 D는 생산자는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합성한다. 또 나왔네. 그지? 광합성. 답은 2번이 되겠고 B의 에너지 효율은 10이죠.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것은 A였죠. 상위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죠. 자, 이런 문제. 어때요? 이제 이해가 되죠? 모르고 봤을 땐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봤을 때는 이해가 되더라. 다시 한번 보니까 이해가 되죠? 넘어갑니다, 이제. 됐어요. 잘했어요. 뚜루루루. 쪼쪼쪼. 자, 기후 변화와 인간 생활에 나서 드디어 여기가 굉장히 이제 지구과학 파트가 되겠어요. 생물 파트 끝났고요. 지구과학 파트 넘어왔는데 기후라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인 상태를 말하는 게 바로 기후가 되는 거고 지구의 내부 문제 그리고 외부 문제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이런 건데 화산이 폭발했어. 그럼 화산재가 왔어요. 자, 화산재가 나오면은 기온이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햇빛을 막으니까. 막았다는 건 뭐라고 하냐고요? 투과율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화산재가 하늘을 덮으니까 태양 에너지가 투과되는 게 적다. 투과되는 게 적으니까 지구로 들어오는 빛이 적으니까 기온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지.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 자, 화산 폭발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방출됐어. 자, 이산화탄소는 무슨 기체? 온실기체.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돼? 올라가겠지. 자, 반사율. 빙하가 있으면, 빙하가 있으면, 빙하가 많으면 햇빛을 반사를 많이 해. 자, 반사를 많이 하면 지구에 오는 빛이 줄어드는 거예요. 왔다가 반사되기 때문에. 그럼 기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율과 기온은 반대 관계에 있어요. 빙하가 줄어들었어? 그러면 반사율이 감소하는 거니까 오히려 기온은 상승하는 거예요. 자,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란 말이에요. 산림이 파괴되면 광합성량이 줄어들어. 자, 광합성에 이용되는 기체가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그러면은 사용이 안 되니까 대기 중에는 더 많아지겠지? 온실기체가 많아졌네? 기온이 상승한다. 이런 걸 물어볼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산림을 파괴하면 온실 효과가 더 증대가 되는 거예요. 해양성 기후가 생기는 거, 뭐 이런 거. 지금 외적 요인은요. 자전축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뀐다. 기울기의 방향도 정말 나중에 가면 바뀔 수 있다.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데 공전 궤도가 바뀔 수 있어요. 자,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잖아. 그치? 다 결론 똑같기 때문에 괜찮아요. 연교차가 전부 다 커진다. 연교차가 커진다. 연교차가 커진다. 자, 어떤 영향이든지 간에 연교차는 커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음. 그 다음에 우리가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나이테. 어떨수록 나이테 간격이 넓을까? 음, 광합성을 잘할수록 애들이 빨리 자랄수록이니까 기온이 어떨까? 높을수록이었겠지. 그래서 우리가 나이테를 보면 나이테 간격이 넓으면 아 이때는 기온이 높았구나. 기온을 알 수 있고. 자, 빙하 코어. 빙하에 갇힌 공기 방울인데 이 방울을 이용해서 과거의 대기의 조성을 알 수가 있어. 어, 기온이 높을 때는 그 빙하에서 요
동위원소 비라고 하는데 산소의 동위원소가 두 가지가 있거든. 18자리가 있고 16자리가 있는데 동위원소 비가 높아져요. 기온이 높으면. 그래서 기온과 동위원소의 비율은 비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보란 말이지. 자, 산호나 화석, 따뜻한 바다 이런 거 알 수 있다.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가 증대가 된 게 바로 지구 온난화란 말이야. 음. 이 온실 효과가 뭐예요? 바로 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에는 뭐가 있어? 바로 대기가 있단 말이야, 대기. 이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 중에서 일부는 대기에서 튕겨내고 또는 일부는 지표에서 튕겨낸단 말이야. 그러면서 순수하게 지구가 흡수하는 양이 있을 텐데 대략적으로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중학교는 우리 어떻게 배웠냐면 100이라는 게 들어오면 반사하는 게 전부 30이다. 그러니까 지구가 먹는 건 얼마다? 70이다. 그때 지구는 복사 평형을 통해서 요 먹은 거를 우주로 그대로 내보내기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여기서 100이 나간다. 그러면 100 중에서 70이 나가는 거니까 나머지 30은 다시 대기가 머금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나머지 30을 대기가 머금고 있는 거. 요게 바로 무슨 효과? 온실 효과. 그래서 지구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 온실 효과 때문에 달보다 평균 기온이 높게 되는 거예요. 대기가 없으면 평균 기온이 낮아. 온실 효과가 없기 때문에. 대기가 있으면 이렇게 온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온실 효과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대기의 기체 중에서 CO2 기체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얘가 너무 많아져. 그러면 온실 효과가 더 심해지게 되고 이게 심해지게 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 요 온실 효과가 심해지면서 이 양이 40, 50, 60 증가하게 되면 지구 온난화로 가는 거다. 되겠어요? 그래서 온실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까지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이고 오존도 온실기체고요. 그다음에 산화이질소, N2O를 말하는 건데 그다음에 클로로플로로탄소 이게 이제 프레온가스를 얘기하는 건데 프레온가스 에어컨에 들어간 냉매거든 그런 거. 음. 지구 온난화의 원인 화석연료의 사용이에요. 왜냐하면 화석연료가 바로 석탄과 석유인데 얘들은 뭐와 뭐로 되어 있냐면 바로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졌어요. 얘네들을 태운다는 건 산소와 결합을 한다는 것이고 얘들을 태우게 되면 뭐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냐면 무조건 CO2와 H2 만들어진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렇게 CO2가 만들어진다. 얘의 농도가 증가하는 거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네. 넘어갑니다. 자, 위도별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긴다. 자, 지구가 이렇게 있어. 태양이 있어. 그럼 태양으로부터 태양 에너지가 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 여기 위도라고 하는데 위도. 음. 위도 0도. 여기 위도가 뭐예요? 가로줄이야. 왜 위도냐면 우리 지구 중심에서 각도를 올려. 30도를 올려. 30도를 올려서 얘를 원을 그려. 그려서 지구에 이렇게 30도로 원을 그리면 여기가 뭐냐면 위도가 30도인지요. 60도 올려. 그래서 원을 그리면 위도가 60도인지요. 자, 그럼 위도는 몇 도까지밖에 없어요? 90도까지밖에 없는 거야. 그지? 자, 얘가 위로만 있겠어? 아래로도 있겠지. 30도, 60도, 90도.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랬을 때 30도 지역, 60도 지역, 90도 지역이 있을 텐데 그때 이렇게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도가 낮다. 무슨 위도?
저위도. 위도가 중간이다. 무슨 위도? 중위도. 위도가 높다. 무슨 위도? 고위도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 저위도 지방의 지표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을 텐데 얘들이 받는 태양 에너지는 하나, 둘, 세 개를 이 같은 면적에 받는다면 고위도 지역에 있는 사람은 지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햇빛이 도달하는 건 거의 없죠. 그죠? 따라서 받는 태양 에너지를 비교해 보게 되면 어디가 더 많다? 저위도 지역이 받는 태양 에너지가 많고 고위도 지역은 태양 에너지 적지. 그래서 이것을 위도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0도라고 했을 때 90도, 남극으로 90도, 90도, 북극으로 90도인 지역을 봤을 때 도달하는 에너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위도가 0도인 지역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가장 많고 남극과 북극에 도달하는 에너지는 한 적단 말이야. 자, 이 빨간색은 그래서 무슨 에너지를 뜻한다? 바로 태양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이만큼을 받으면 우리는 똑같은 양을 내보내야 되는데 실제 내보내는 양은 어떻다? 다르다. 어. 요 파란색이 뭐냐면 바로 지구가 내보내는 양이야.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는 거야. 왜 이런 차이가 생긴다? 적도 지방은 받은 것보다 내보낸 양이 적어. 이게 뭐야? 남는 에너지. 이게 무슨 에너지? 남는 에너지. 극지방은 받은 것보다 내보내는 게 많아. 그럼 여기는 뭐야? 부족한 에너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남는 에너지를 어디로 줬다? 부족한 곳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 복사 에너지가 극지방에서는 더 많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되죠? 자, 이걸 누가 해주는 거다? 열 에너지 이동시킨 거지. 누가? 바로 대기와 해수가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어디서 어디로?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운반해 주는 거지. 야, 우리 남으니까 너네 좀 가져가. 그래서 지구가 전체적으로 따뜻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그림이 바로 뭐예요? 바로 요 그림이라는 거지. 38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에너지의 이동이 활발하다. 자, 그 다음 대기 대순환. 어,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뜨거운 곳이니까 상승하다가 하강. 극지방은 차가운 지역이니까 하강. 순환고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린 것은 직접 순환되는 거다. 공기가. 요 사이에 있는 건 이렇게 돌면서 옆에 있는 애들 때문에 도는 거지. 간접 순환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내려가고,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는 내려가는 공기 흐름이 생기죠. 어, 이게 뭐다? 지구 자전에 의해서 대기의 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세계 순환 고리가 생기는데, 그치? 그때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요 내려가는 바람은 이렇게 휘어지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역풍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공기는 이렇게 휘는 거야. 서쪽에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변서풍. 내려가는 공기는 다시 이렇게 휘겠죠? 극에서 부는 동풍이다. 극동풍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이 순환고리의 이름이 뭐야? 제일 아래쪽이 뭐예요? 베들리 순환. 중간이 뭐예요? 베렐 순환. 마지막이 뭐야? 극순환. 자,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 적도 지방이 가장 반지름이 길죠? 길죠. 중간이죠? 중간이죠. 짧죠? 짧죠.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헤들리 페레 급수는. 이 기억하라 그러고 있어. 그지? 자,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 거지. 이 그림이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됐죠? 이때 바로 이 해류. 해류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바람. 바람이 계속해서 부는 건데 무슨 바람? 지속적인 바람. 이 지속적인 바람 때문에 바닷물에 흐름이 생기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해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건데 이 영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도까지 이렇게 했으면 아까 여기 위에는 무슨 바람이 분다고 그랬어? 이렇게 무역풍이 이렇게 분다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그지? 이렇게 무역풍이 부니까 해류도 이런 방향으로 흐르는 거지. 30도 남쪽으로는 어떻게 될까? 남쪽으로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반대 방향 이렇게 이런 해류가 부르는 거야. 얘도 무역풍인데 이렇게 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람의 모양대로 해류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 마찬가지로 60도 지역은 어때요? 편서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되니까 북태평양 해류가 바로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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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따라서 이 바람의 영향을 통해서 해류가 생겼다. 무역풍에 의해서 동해에서 서로 생기는 거 바로 여기 어, 북적도 해류, 그다음에 남적도 해류. 그러니까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뭐에 의해서? 편서풍에 의해서죠. 중위도 지역의 편서풍에 의해서 북태평양, 북대서양 해류. 자, 그다음에 따뜻한 걸 난류, 차가운 걸 한류라고 하는 거죠. 자,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적도 지방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해류는 뭐가 되겠어? 따뜻한 흐름, 난류가 되는 거고 위에서 식어가지고 내려오는 요 바닷물은 차가운 물, 한류가 되는 거지. 자, 여러분, 어, 용해도라는 거 기억하세요? 용해도? 용해도가 뭐냐면 물에 녹는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 물에 어떤 물질 녹는 정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용해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고체 물질의 용해도와 기체 물질의 용해도를 얘기하거든. 자, 용해도가 높다는 건 뭐냐면 잘 녹는다는 거야. 자, 고체는 언제 잘 녹냐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아요. 설탕을 물에다가 녹일 때 온도가 높은 물일수록 물이 잘 녹잖아. 그치? 그 얘기야. 그러니까 고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잘 녹는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좀 이따 알게 돼요. 자, 기체는 어떻습니까? 온도를 어떨 때? 낮출 때 잘 녹는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가 탄산음료 같은 걸 어디에 보관한다? 냉장고에 보관하는 이유가 온도를 낮춰야 잘 녹는다는 거지.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한류와 난류가 있잖아요. 한류와 난류가. 한류가 있고 난류가 있어요. 자, 한류는 지금 얘는 온도가 어떤 거예요? 상대적으로 낮은 바닷물이고, 난류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바닷물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온도가 높으면 고체가 잘 녹고 기체는 못 녹겠지. 그쵸? 한류는요, 온도가 낮으니까 고체는 못 녹고 기체는 잘 녹겠지. 이거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를 전문용어로 바꿔보면은 염분, 고체는 말이야, 염분이라고 보면 되죠. 염분, 염류. 음. 한류는 그러니까 염분이 낮아요. 그 다음에 용존 산소량, 산소는 많이 녹아 있어. 이 얘기야. 어. 난류는 반대야. 염분이 높고 용존 산소량이 적다. 이렇게 기억을 하란 말이죠. 그게 어디 써 있어요? 바로 여기. 여기 써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얘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사막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엘니뇨와 라니냐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중요한 건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엘니뇨와 라니냐 평상시에는 이 태평양의 동쪽이 동태평양, 태평양의 서쪽이 서태평양이에요. 그때 우리 지구에서 아까 얘기했던 이 지구에서 위도가 0도인 지역과 위도가 30도인 지역에서 부는 바람. 이 바람이 무슨 바람?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 무슨 바람? 무역풍이었잖아. 무역풍이 불기 때문에 이 무역풍에 의해서 해수가 어디로 이동해요? 바로 왼쪽으로 이동해. 즉,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그렇죠? 평상시에는. 자, 얘가 이동하면 동태평양에 있던 찬물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요. 이동하기 위해서. 깊은 바다는 찬물이잖아. 그치? 찬물이 위로 올라온단 말이야. 찬물이 올라오면 이 동태평양의 수온은 어때요? 낮은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바로 평상시예요. 음, 평상시. 이렇게 이동하면서 요 서태평양이 온도가 어때요?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게.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란 말이지. 자, 수온이 높아졌다,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면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비가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기가 이렇게 흐름이 생기겠지. 이게 바로 평상시예요. 자, 엘니뇨라는 건 뭐예요? 엘니뇨 여기 엘니뇨의 이응이잖아요. 이응 엘니뇨. 자, 엘니뇨가 생기면 약화 뭐가 약화되었다? 무역풍이 약화되었다. 자, 무역풍이 약화되면은 왼쪽으로 보내는 바람의 힘이 약해졌다. 약해지면은 찬물이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못 올라온다. 그러면 오히려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면 상승 기류가 여기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린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여기 서태평양에 하강 기류가 생기면서 하강 기류 생기면 날씨가 맑다 못해서 뭐가 된다? 건조. 건조하다는 건 뭐야? 가뭄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엘니뇨.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라니냐는 라니냐는 오히려 무역풍이 세지는 거예요. 세지니까 더 평상시보다 더 왼쪽으로 더 잘 가. 더 잘 가니까 찬물이 더 많이 올라와. 더 많이 올라오니까 이 왼쪽 서쪽은 비가 더 많이 와. 동쪽은 더 가물어. 이게 바로 뭐다? 라니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약화됐다, 강화됐다. 이렇게 해서 여기 1117번 용어에 한번 해봅시다. 1번. 지구가 구형이기 때문에 위도별로 햇빛이 입사하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불균형이 위도별로 나타난다. 어떨까요? 그렇죠.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나는 거죠. 자, 고위도로 갈수록 입사량은 감소한다. 아까 감소한다고 했고요. A는 부족한 에너지 양이다. 자, 요 A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적도 지방에서 받은 것보다 내보내는 게 적으니까 이게 지금 요 위에 있는 요거 위에 있는 요거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거 요게 바로 태양 에너지 양이니까 받은 태양 에너지보다 내보내는 태양 에너지가 적으니까 얘들은 요만큼 A만큼이 어때야 돼요? 남아야 되지. 이게 바로 뭐야? 남은 거야. 따라서 틀렸다. 나의 순환 가에서 A를 고위도로 이동시킨다. 이 대기에 의해서 아까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준다 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자, 가와 나가 있네. 자, 평상시와 엘니뇨식이라고 있어요. 자, 누가 엘니뇨일까요? 엘니뇨는 뭐라고요? 이응, 이응. 엘니뇨, 약화. 무역풍이 약화된 거. 가는 무역풍이 지금 이만큼이네. 나는 지금 무역풍이 이거밖에 안 갔네. 나가 약화됐네. 그럼 나가 뭐야? 엘니뇨야. 쉽죠? 그럼 가가 뭐야? 평상시. 됐죠? 음. 자, 1번. 엘니뇨가 발생한 시기는 가가 아니죠. 나죠? 가에서 남아메리카 연안. 남아메리카라는 건 동쪽을 말하는 거죠.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여기가 용승에 의해서 어영향을 받다. 용승이라는 게 뭐냐면 바닷물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솟구쳐 올라오는 걸 용승이라고 하는 거거든. 승이 날아간다는 승자잖아. 그러니까 가는 어떻다고 그랬어? 아까 찬물이 이렇게 무역풍이 강화되면 바닷물이 왼쪽으로 가니까 찬물이 잘 올라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찬 해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용승이 잘 일어났고 그러면은 찬물에 물고기들이 더 잘 살아요. 그래서 어획량이 많아지는 거야. 가가 평상시가. 음. 나 같은 경우는 무역풍이 악화됐기 때문에 찬물이 못 올라오는 거야. 못 올라오니까 평상시보다 여기 온도가 높으니까는 어획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 외울 필요가 없잖아, 그치? 추리를 해보란 말이지. 자, 가에서 인도네시아 연안 저기압이 형성된다. 인도네시아는 이쪽 서쪽이잖아. 그러면 지금 따뜻한 물이 인도네시아 쪽으로 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따뜻한 공기가 생길 것이고, 따뜻한 공기는 무슨 기류를 만들어? 상승기류. 따뜻한 공기 위로 올라가잖아. 상승기류가 생기는 건 무슨 기압? 저기압이죠. 맞다. 나는 무역분 세기가 강하다? 아니죠. 약한 거잖아. 나는 남아메리카가 표준수온이 높다? 가보다 높아진 거죠. 나는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해역의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두껍고 해수면이 높다? 반대로 됐죠. 나에서는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여기선 지금 하강기류가 생겼으니까 하강기류가 생기면은 가뭄이라 그랬죠. 건조하다. 맞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평상시와 엘니뇨, 라니냐를 이런 말들로 나왔을 때 다 하나하나 구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 한번 해본 거거든. 되겠어요? 재밌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음, 넘어가 볼까요? 1140. 자, 이 문제 풀어볼까요? 1142번. 중학교 때 이 문제 비슷한 문제 봤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 보입니다. 음. 자, 이 문제는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이 문제는 한번 여러분한테 풀 시간 줄게. 한번 해볼래요? 뭘 구하라는 거냐면 여기 A가 반사되는 게 얼마고 B가 그럼 얼마고 C가 얼마겠냐 이거 구하라는 거거든. 음.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겠어? A하고 B는 쉽죠? 중학교 때 했던 거 기억나죠? 음. 자, 같이 해볼까? 태양이 100을 줬어. 그런데 지표에 흡수된 거 47, 대기에 흡수된 거 23, 더하면 얼마예요? 70. 자, 지구 전체적으로 흡수한 게 얼마야? 70이야. 그럼 반사는 얼마 반사하는 걸까? 30이 반사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반사된 건 얼마다? 30이다. 100 중에 반사된 건 30이다. A는 30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고 B는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뜻하는 거거든. 자, 70을 흡수한 지구는 그대로 똑같이 70을 되돌려주면 됩니다.
따라서 B는 70이에요. 음. 뭘 더해도 되냐면 지구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에너지 중에서 5%가 우주로 가고 지구 복사 에너지가 65%가 가니까 이 두 개를 합쳐도 70이 되는 거죠. 자, 문제는 C인데 C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이게 뭐야? 온실 효과를 의미하는 거지. 온실 효과가 과연 얼마냐? 한번 풀어보세요. 온실 효과가 얼마냐? 자, 어떻게 될까요? C는. 이거 그대로 수치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게 될까? 얘는 지금 대기가 전체적으로 먹은 것 중에서 먹은 것 중에서 우주로 내보내는 걸 빼주면 되거든. 지금 여기서 얘가 먹은 건 얼마일까? 얘가 먹은 거. 대기가 먹은 거. 자, 지금 지구에서 여기 지표에서 29%짜리가 우주로 나가지 않고 대기를 줬죠. 29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109가 지금 대기가 흡수했어요. 그 다음에 태양이 준 것 중에서 23이 대기로 흡수했어요. 따라서 대기로 흡수된 게 얼마냐면 23 플러스 109 플러스 29. 이게 바로 흡수한 양이에요. 여기서, 여기서 우주로 65를 내보냈죠? 여기서 65를 내보냈죠? 그러고 남은 에너지가 바로 온실효과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예요? 96입니다. C는 96이야. C가 좀 C가 좀 어려울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죠? 음, 잘했고요. 자, 이거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봐라. 이건 다 알아야 되거든?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147번. A, B, C 대기순환의 명칭을 쓰시오. 기억나죠? 얘가 가장 기니까, 중간이니까, 짧으니까. 몇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자, 그 순환 한번 써보시고요. 안 알려줄 거고. 그 다음, 세 개의 순환세포가 생기잖아. 그지? A, B, C. 왜 이렇게 세 개가 생기냐? 원래는 이렇게 해서 극지방까지 가서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의 고리가 생겨야 돼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세 개의 순환이 생깁니다. 그걸 써보고, 어,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의 대순환의 모형을 서술하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답 나왔네, 그치? 지구가 자전하지 않을 때니까 까닭은 뭐야?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라네. 2번 답이 나왔네. 음. 3번. 바람의 방향을 그리고 여러분이 그려보세요. 바람의 이름을 써보라는 거야. 자, 자, 해보세요. 시간 천천히 드릴게요. 5분 드립니다. 여러분 책에 있죠? 책에다 한번 해봐. 음, 천천히 해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해보자.
아, 천천히 해보세요. 음, 될까? 같이 해볼까, 이제? 좋아요.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충분히. 자, 하나씩 해볼까? 명칭을 쓰시오. 뭐지? 아래부터 하면은 얘가 헤들리. 그 다음에 얘가 페렐. 여기가 극순환이다 라고 했었고요. 할 줄 알아야 되고, 지금 헤들리 순환이 이렇게 아래로, 페렐은 여기 위로, 극순환은 아래로 가니까 얘들이 아래, 위, 아래인데 지구가 다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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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리 고기압에서 바람이 나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때 바람의 명칭 무역풍, 무역할 때 쓰던 바람이에요. 자, 편서풍, 극동풍, 했던 거 기억나죠? 잘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밑에 제일 밑에 이거 위에까지 같이 봐야 되네. 넘어가자. 넘어갑니다. 저거 한번 해볼까? 엘니뇨 한번 해볼까요? 엘니뇨? 이거 한번 여러분이 한번 해봐라. 1165번. 자, 한번 해보세요. 풀어보세요. 정답을 해서 올려보세요. 1165번. 평상시와 엘니뇨. 아까 나왔던 거다. 그지? 굉장히 우리가 평상시하고 엘니뇨하고 되게, 엘니뇨 진짜 어려워요. 친구들이. 음. 근데 선생님이 알려준 것처럼 하면 진짜 쉽게 할 수 있어. 제일 쉽게 하는 것 같아. 선생님 할 때. 막 진짜 여러 강의를 들었는데 없어. 이렇게 막 쉽게 설명한 사람 없어. 다 그냥 막 그냥 있는 거 그냥 읽어. 음.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말이지. 여러분은 잘 할 거라 생각합니다. 풀어보세요. 천천히 풀어봐요. 다 했어. 오늘 할 거는. 오늘 여기까지 할 거야. 천천히 해보자. 어. 가는 무역풍이 평상시만큼 불고 있는 거고요. 나는 무역풍이 약화된 거네. 그치? 자, 무역풍이 약화되면 뭐다? 약화되면 엘니뇨다. 이응은 이응이다. 엘니뇨다. 엘니뇨. 음. 약화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보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여기. 평상시에는 찬물이 잘 올라가는데 약화되면은 찬물이 못 올라간다 이 뜻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든 게 생기는 거지. 어. 평상시에 찬물이 잘 가니까 따뜻한 물이 이렇게 왼쪽으로 잘 갔어. 잘 가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하면서 여기서 비가 내리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음, 오른쪽은 날씨가 맑음. 그리고 바닷물이 여기 찬물이 많이 올라오니까 여기가 어종이 풍부해지고, 그죠? 음, 그 정도 생각하면 되겠고. 오른쪽은 약화되니까 동태평양 쪽에 비가 내려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비가 많이 내려. 그래서 뭐가 된다? 홍수. 반대로 서태평양 쪽은 공기가 하강하면서 가뭄. 이런 게 이루어진다. 옳지 않은 거 두 개 골라라. 자, 가는 평상시 맞고 나는 엘니뇨 맞고. 자, 무역풍은 가가 더 강한 거잖아. 그치? 나가 약화된 거니까 잘못됐네. 2번이 답이고.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표충성. 동태평양의 적도 해역.
표충수호는 나일 때가 높다. 동태평양이면은 오른쪽을 말하는 거죠. 여기 오른쪽 여기 말하는 거지. 수호는 나가 더 높은 거지, 그렇지? 찬물이 못 올라가니까, 그렇죠? 잘했고요. 음, 그다음에 용승. 용승이라는 건 따뜻한 물이 올라온 거잖아. 그렇지? 가일 때가 더 강하니까 맞죠? 기압. 자, 기압이라고 하는 건 아래로 떨어지면은 공기가 많이 모이니까 이게 무슨 기압? 고기압.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 밑에가 무슨 기압? 저기압이죠. 따라서 가일 때가 더 기압이 높은 것이 동태평양이. 따라서 답은 2번과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하면 되겠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295쪽까지만 정리를 할 거고요. 마지막 다음 시간, 다음 주 하루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이제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이 되겠고 선생님이 전체 우리 수업했던 거 전체 링크를 한번 남겨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쭉 보면서 평생 봐도 돼. 그 링크 살려놓을 테니까 링크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소중한 여러분이 수업한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만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래도 좀 자신이 없어서 이번에 1단원 1-1-1단원만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특강을 할 건데 합쳐서 총 4만 원에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생각 있는 친구들 뭐 여기 있는 친구들은 개념반도 했고 심화반도 했기 때문에 개념하고 심화반 영상만 갖고도 난 충분하다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래도 난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신청해주면 개인톡 주시면 신청곡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너무 수고도 많았고, 정말 할 일 많고,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